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장례식장에 나타난 며느리 죽은 줄 알았던 여자의 고백. 신일 냉정한 어머니의 집.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시골 마을의 낮은 돌담 너머로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안채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정임은 허리를 굽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불을 지폈다. 불길이 일어나자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뚜껑을 덮었다. 도시 며느리는 이런 거 못하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냄비를 젓다가 고개를 들었다. 마루 끝에서 윤서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임은 찜질통처럼 뜨거운 냄비를 보며 대꾸했다. 됐어. 괜히 건드리면 엎을 거야. 내 손은 가늘어서 국자도 못 잡잖아.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서린은 말없이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잠시 부엌 앞에 서 있다가 이내 마루로 올라갔다. 부엌의 공기는 점점 후끈해졌다. 정임은 국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도현이는 좋겠다. 저런 며느리 두고 밥상 한번 차려본 적도 없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도연이 졸린 얼굴로 나왔다. 엄마, 또 새벽부터 일하셨어요? 그럼 누가 하냐? 내 마누라는 아직 이불 속이겠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정임은 잠시 아들의 눈빛을 피했다. 나는 그냥 말한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하냐? 그때 서린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밑반찬을 담아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어머니, 간단하게 드세요. 도연 씨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정임은 그릇을 흘끗 보았다. 이게 반찬이야? 이렇게 싱거워서야 입맛이 돌겠어? 네,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지. 그녀는 수저를 던지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린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은주가 서린이 요즘 음식 배우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임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배운다 하는데 벌써 몇 년째냐? 도시 사람은 맛을 몰라. 집 된장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버리다니. 그녀의 말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배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은 출근을 위해 나섰다. 남은 집안에는 두 여자의 숨소리만 남았다. 서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말없이 그릇을 헹궜다. 그녀의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마당에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정임은 마루에 앉아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은 없는데 손은 참 부지런하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다. 그래도 도시 사람은 오래 못 버텨. 그날 밤 서린은 혼자 방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 나는 이 집에서 아직 며느리가 아닌 손님인 것 같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마치 이 고요한 긴장 속에서 무언가 예고되지 않은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신 이 비오는 날의 쫓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였다. 공기에는 장마가 시작되는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부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한정임은 부엌에서 젖은 손을 털며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어머니 나갔다 올게요. 윤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마루에 앉은 채 대답했다. 비 오는데 어딜 가? 또 그 장터에? 도연 씨 반찬거리 사오려고요. 됐다. 냉장고에도 반찬 많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설이는 말없이 고무신을 신고 우산을 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빗속에 묻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정임은 전화를 받는 순간 몸이 굳었다. 예. 뭐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도연 씨 맞으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정임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도연이가 사고라니.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뛰쳐나갔다. 병원 응급실 앞 불빛이 눈에 스며들 만큼 번져 있었다. 설이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손에는 도연의 신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정임은 그녀를 밀쳐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저 같이 타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와서. 입 다물어. 내 아들을. 그녀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의사의 짧은 말이 뒤를 이었다. 유감입니다.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정임은 휘청이며 벽에 기대었다. 눈물이 터지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떨렸다. 내가 불러냈지? 도연이는 평소 비 오는 날 운전 안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렸어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넌 내 아들 인생을 망치더니 이제 목숨까지 앗아갔어. 그녀의 말은 폭풍보다 차가웠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에는 냉기가 돌았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다. 정임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떠날게요. 그래. 떠나라. 우리 집은 내가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다. 설이는 우산을 들었지만 열지 않았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마당 끝에 다다르자 잠시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정임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어머니, 전 떠나도 늘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빗속에 삼켜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늘은 어둡고 천둥이 울렸다. 설인의 그림자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의 불은 한동안 켜지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오랫동안 처마를 때리며 집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누가 밥을 지을까 하고 묻는 울음처럼 들렸다. 신 삼남겨진 편지. 비가 그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맑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마당에는 장례식 때 놓았던 국화꽃이 시들어 있었고 한정임은 그 앞에서 말없이 허리를 굽혀 떨어진 꽃잎을 주워 담았다. 도연아, 이제 편히 쉬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울어서일까 이젠 눈이 말라버린 듯했다. 부엌 안으로 들어오자 오래된 된장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설인이 쓰던 앞치마가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고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가 남긴 건 냄새뿐이네.
하지만 정임은 그 앞치마를 그대로 두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기 때문이다. 정임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책상 밑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 표지에는 아들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펼쳤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서린이는 잘못이 없어요. 나 대신 그 애를 안아주세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도연아, 내가 왜 이런 걸 남겼니? 그녀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아들의 일기에는 가족에 대한 짧은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서린이는 그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임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그렇게 굳게만 보였니? 그녀는 노트를 덮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한 줄기가 마치 도연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봉투 한 장을 꺼냈다. 노트에서 뜯어낸 종이를 펴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린아, 돌아오면 좋겠다. 그땐 내가 미안했단다. 내가 도연이를 사랑했단 걸 이제야 알겠구나. 짧은 글씨였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 묵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부엌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내일 이걸 꼭 보내야지.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마을회관에 일이 생겨 잠시 나간 정임은 돌아와서 봉투를 넣은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편지는 밀가루 봉지와 고무장갑 사이에 파묻혀 그대로 세월 속에 갇혀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치고 그 빛이 봉투가 들어있는 서랍 손잡이를 비췄다. 정임은 무심히 그 빛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러나 그 다짐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딱, 딱 하고 울릴 때마다 그 약속은 먼지 속으로 깊이 묻혀 들어갔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다. 정임의 머리는 더 희어지고 부엌 서랍 속의 편지는 누렇게 바랬다. 아무도 모르게 단 한 사람만이 그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신사장례식장의 등장.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절제된 울음소리가 뒤섞여 흘렀다. 영정 속 한정임의 사진은 생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없던 미소가 조금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상주석에 앉은 큰딸 한주희의 표정은 냉랭했다. 이제 이런 일은 끝이야. 엄마는 평생 남 걱정만 하다 갔지. 그녀는 헌화하던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엔 애도가 아닌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 몇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며느리는 안 왔다더라.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야지. 그 여자가 벌써 10년 넘게 소식 없잖아. 글쎄, 그래도 한 집에 살던 사이인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바깥에서 찬 바람이 들어오며 향 냄새가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문턱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저 사람 윤설인 아니야? 속삭임이 장례식장 안을 휩쓸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향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누구세요?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서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문하러 왔어요. 조문? 감히 여길 왜 와요? 주희가 앞으로 다가서려는 순간 이복녀 할머니가 손을 가볍게 막았다. 주희야, 일단 놔둬라. 저 사람도 마음이 있을 게다. 서리는 향을 꽂고 영정 앞에 조심스레 절을 올렸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향 연기 속에서 눈물이 떨어져 흰 상복 자락을 적셨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장례식장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주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와서 무슨 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엄마가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서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늦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복녀가 다가와 서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정임이도 내 얼굴 보고 싶어 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내 자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 서리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잠시 후 서리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시간이 흘러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다. 이건 어머니의 편지예요. 편지? 제가 떠나던 날 부엌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그때 읽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제 죄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주인은 이를 악물며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편지예요? 그건 서리는 말끝을 흐렸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다. 주희야, 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한동안 글을 썼어.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지. 혹시 그 편지가 그중 하나일지도 모르지. 조문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눈을 떼지 못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영정 사진을 스쳤다. 그 연기 사이로 정임의 사진 속 미소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얼굴처럼. 서리는 절을 마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봉투 속에 담긴 진실이 이제 곧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순간을 향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신 오봉투 속의 진실. 장례식장 안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모두 봉투 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다. 한 주인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그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피어올랐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힘이 느껴졌다. 설이나 돌아오면 좋겠다. 그땐 내가 미안했단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했지. 그걸 이제야 알겠구나.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늦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희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엄마 글씨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 편지를 본 날 저는 떠났어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복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입을 열었다. 정임이가 그걸 쓴 날 하루 종일 울었어. 나한테 말하길 내가 너무 늦었나 봐. 그러더라. 서리는 눈을 감았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주인은 봉투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왜 이걸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 용기가 없으셨겠죠.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이제야 알아요. 주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우리 가족을 부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럴 만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쩌면 엄마보다 제가 더 모질었나 봐요.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긴 세월의 벽이 그 한순간 조금은 무너지는 듯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복녀가 말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말이 다 멈추지만 편지는 남아. 그게 마음이라는 증거지.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떨궜다.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피어올랐다. 서리는 봉투를 품에 안고 영정 앞에 다시 섰다. 어머니, 이제야 편지를 돌려드릴게요. 그땐 못 드렸어요. 이제는 제 손에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봉투를 영정 아래에 올려두었다. 종이가 흰 국화 사이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상 위를 천천히 쓸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떠나보낼 줄 몰라서였다는 걸.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에는 울음 대신 깊은 숨소리만 흘렀다. 주인은 조용히 서린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그날 어머니 대신 당신을 내쫓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라 나였어요. 서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주희 씨,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용서하죠. 두 사람은 영정을 향해 나란히 절을 올렸다. 향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며 흩어졌다. 그 순간 정임의 영정 속 얼굴이 어딘가 부드럽게 미소 짓는 듯했다. 밖에서는 늦은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가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번졌다. 그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닮은 소리였다. 묵은 원한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신육친구의 증언.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한켠에는 국화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빈 상 위에는 식은 향 하나만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주인은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어머니의 영정 액자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복녀 할머니가 들어왔다. 작은 검은 모자를 쓴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바라보았다. 아직 정리 못했구나. 할머니. 그래, 정임이 가고 나서 내가 제일 힘들지. 근데 오늘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복녀는 낡은 손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엔 젊은 시절의 정임과 서린이 함께 웃고 있었다. 밭에서 나란히 김을 매던 모습이었다.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모녀처럼 닮아 있었다. 이 사진, 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라도 내가 언젠가 이해해줄 날이 올까봐. 주인은 사진을 받아들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그 애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만 해도 정임이가 우리 며느리 손이 곱다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복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이가 아프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거든. 의사가 그랬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 말을 듣고는 며느리 탓으로 돌렸지. 정임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주희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래.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아들 잃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그 애를 내몬 거지. 복녀는 주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밀어내는 법이야. 정임이도 그랬어.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향 불꽃이 흔들렸다. 복녀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정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하나 맡겼어. 혹시라도 서린이가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요? 복녀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에는 삐뚤한 글씨로 설이나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주인은 손을 떨며 그 봉투를 열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떠난 날 창문으로 비가 들어와 부엌 바닥이 젖었단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자리를 닦았어. 내가 돌아오면 그 위에 다시 밥상을 차리려고. 근데 결국 그 밥상은 차리지 못했네. 미안하다, 내 며느리. 주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복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희미는 그렇게 살다가 갔어. 그 편지를 전하지 못한 채.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제라도 내가 알아야지.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주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 사랑했으니까 미워했던 거야. 복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잠시 후 설인이 장례식장으로 다시 들어왔다. 검은 상복에 희미한 미소가 비쳤다. 주인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 편지를 보내지 못했는지. 저도 알아요. 그 편지를 받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 그만 미워해요.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영정 앞에 나란히 섰다. 복녀가 향을 피우며 말했다. 이제 됐다, 정임아. 너도 이제 편히 쉬어라.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피어오르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신 7 마지막 향 하나. 늦은 오후 장례식장의 불빛은 희미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아내는 윤설인 혼자 남아 있었다. 천막 밖으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하얀 국화향이 빗물에 섞여 은근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손에는 정임이 생전에 쓰던 작은 단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끓이던 된장이 반쯤 남아 있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설이는 손가락으로 단지 뚜껑을 살짝 열었다. 된장의 냄새가 피어오르며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이 냄새가 어머니 마음 같았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향을 하나 피웠다. 얇은 연기가 일어나 영정 쪽으로 흘러갔다. 그 향 사이로 정임의 얼굴이 미소 짓는 듯 보였다. 어머니, 그날 제가 말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설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한 방울 향 위로 떨어져 사르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유난히 고요해졌다. 바깥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설이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미워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그게 어머니였던 거죠. 그녀는 영정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려놓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리밥이에요. 그날은 못 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느새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올려두며 덧붙였다. 이 밥은 이제 제 용서예요. 잠시 후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다. 주희가 검은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설인 옆에 앉았다.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향을 바라보았다. 주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꿈에 오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뭔데요? 그 밥상이 당신이 차린 밥상이었어요. 설이는 눈을 감았다.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둘 다 불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영정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서리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이제는 따뜻하게 쉬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향 연기가 크게 일렁였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바깥 빗소리가 멎었다. 천막 위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영정의 유리 표면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다. 서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어머니가 용서하신 거겠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용서했어. 그들은 장례식장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영정 앞에 향 하나가 아직 타고 있었다. 작은 불빛이 남은 연기를 감싸며 위로 피어올랐다. 그 향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 조용히 봄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신팔 따뜻한 부엌, 다시 켜진 불빛.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다. 봄은 지나고 시골 마을의 논두렁에는 초록빛이 짙게 번지고 있었다. 한정임이 살던 낡은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람의 기척이 돌아왔다. 부엌 창문이 열리고 따뜻한 햇살이 들이쳤다. 한주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지 않은 손놀림으로 물을 따라냈다. 엄마가 참 힘들었겠네. 매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윤서린이 들어왔다. 혼자 두면 또 손 다칠까 봐 왔어요. 주인은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젠 제 손도 꽤 익숙해요.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집인데 아직 제 마음속엔 그대로 있거든요. 서리는 부엌 한켠의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 편지 아직 남아 있었네요. 주희가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다. 이제 이건 어머니 집에 그대로 두죠. 편지는 남지만 미움은 보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봉투를 찬장 위에 올려두었다. 서리는 부엌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된장과 햇살이 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예전엔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따뜻했다. 이 냄새, 어머니의 냄새네요. 주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 집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을 차렸다. 보리밥, 된장국, 김 한 접시.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밥상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머니처럼 먹어요. 서린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영정 사진이 걸린 벽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밥 차렸어요. 잠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에 영정 앞의 향이 다시 타올랐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불빛을 바라봤다. 주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대답하신 것 같네요. 그쵸? 그래, 맛있게 먹어라 하셨을 거예요. 서린이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닌 평화에 가까웠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부엌 바닥을 닦았다. 물걸레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묵은 먼지가 사라졌다. 그 바닥 한켠 서린이 떠나던 날 비에 젖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말끔히 마르고 있었다. 주희가 물을 짜며 말했다. 이제 여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니가 바라시던 집처럼요. 해질 무렵 부엌 창문 밖으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두 그릇의 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서린아, 돌아오면 좋겠다. 그땐 내가 미안했단다. 서린은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늦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빛을 닮아 있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부엌 안의 불빛이 천천히 퍼지며 벽을 타고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다. 그 겹침은 마치 오랜 세월의 미움과 용서가 한자리에 앉은 모습처럼 보였다. 바깥 바람이 살짝 들어와 편지 모서리를 흔들었다. 그 종이 위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오래된 부엌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이제 그만 밥 먹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